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은 위험하다. 수능 준비로 지친 고3 여름 어느 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해수욕장은 못 가더라도 어딘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서 돈도 시간도 없었기에 특별한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의 친구들과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음침하거니와 마을 사람들도 쉬쉬하던 흉가라 밤이 되면 모두들 흉가 주변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라며 친구들과 나름대로 피서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저는 친한 친구 2명과 흉가로 갔습니다. 흉가에 가니 굉장히 무서웠지만 흉가를 돌아다녀도 결국 기대하던 건 나오지 않아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 깼습니다. 소리는 건너편에 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계속 들리는 소리. 저희를 제외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흉가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웠고 친구들 역시 들려오는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3명이 있으니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겠지라는 근거 없는 용기가 생겨났고 조금씩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 다른 방인가 싶어서 뒤돌아 서려는데 부엌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을 조금씩 옮겨가자 저희 눈에 들어오건 너덜너덜한 소복을 입고 회색빛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저희가 가져온 쌀을 먹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비명을 질러대자 그제서야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문드러진 채로 없는 데다가 눈은 새하얀 흰자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정신없이 흉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방이 왜 이렇게 시끄럽니? 라고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제 방은 조용했기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선 겸연쩍은 표정으로 다시 거실에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오시더니 네 방이 너무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공부만 하고 있었다고 해명하자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방에서 자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니?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리도 줄여도 제 방에서 깔깔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나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역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오시는 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너 뭐하는 년이야?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혀드렸고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제 방 창문을 보니 스탠드 불빛에 비친 창문에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더랍니다. 분명 제 방에 저 혼자였는데 불현듯 며칠 전에 흉가에서 겪은 일이 생각났고 어머니께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며칠 전부터 강아지가 너만 보면 짖는 게 이상하셨다며 내일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험 중에 흉가는 왜 가냐고 혼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머니와 자주 가는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부적을 몇 장 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자마자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외출하고 오면 언제나 반갑게 마중 나왔었는데 읽고 부적을 붙이려고 제 방에 들어섰는데 초롱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제가 흉가 갈 때 입었던 티셔츠에 목이 둘둘 말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옷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건데 그러고 보니 초롱이가 제 방의 옷장을 보고 찢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방에 부엌을 붙이고 얼른 티셔츠를 불태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장난으로도 흉가 같은 곳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이 입던 옷은 항상 조심해라. 친구는 옷에 관심이 많아서 중고 옷을 자주 사곤 했습니다. 자취방 천정에 설치한 봉에는 마치 세탁소처럼 옷들이 가지런히 옷걸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중고로 원피스를 샀습니다. 유명한 드레스 마니아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원피스였는데 어렵게 낙찰받았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친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이 든 순간 옷이 떨어졌습니다. 어렵게 구한 옷인데 구겨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옷을 걸었습니다.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옷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새나보다 싶어 집 주인을 탓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친구는 그대로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창문이 닫힌 방 안에서 원피스가 혼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면 다른 옷도 흔들려야 하는데 그 옷만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바로 집에서 나와 근처에 사는 저에게 왔습니다. 솔직히 친구 이야기가 믿겨지지는 않겠지만 괜시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무서워졌고 결국 남자 동기들까지 불러 5명이서 친구 집에 다시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옷은 얌전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재활용수거함에 갖다 버렸다는데 혹시 주워간 사람이 나쁜 일을 겪진 않았을지 약간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밤에 누군가 방문했다. 10여 년 전 아주머니께선 다른 곳에서 미용실을 하셨답니다. 미용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누군가 미용실 문을 쾅쾅하고 두드려대더랍니다. 한참 자고 있는 터라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두드려대니 안 나가 볼 수가 없었답니다. 부스스 일어나 미용실 문으로 나가보니 젊은 여자가 등에 아이를 업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답니다. 아주머니, 저 어디 가야 하는데 머리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한밤중에 무슨 머리일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었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아침에 식구들이 깨워줘서 겨우 일어나셨는데 어젯밤에 본 여자가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본 그 여자의 머리는 엄청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 뒤를 보니 뒤통수가 움푹 파여 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는데 실은 동네 근처에서 큰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있어서 그때 사고사 한 혼령들이 종종 마을에 나타나곤 한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